안녕하세요. 자, HLB 관련 종목 보기 전에 카카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글쎄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대형주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카카오. 일단은 지금 이 카카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주, 뭐 소형주 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저항이 강해요. 우리가 이제 저항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다라는 것은 상승 못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를 하면 급등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해서 저항을 어떤 식으로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할까 이것만 지켜보시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저항이라는 것을 뚫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빠지는 것 전혀 뭐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씩 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다. 다만 모아 가시더라도 이제 전저점에 대한 이탈 뭐 이런 것 좀 기본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저는 위쪽에 대한 상단 박스에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뭐 개인들이든 외인들이든 기관이든 프로그램이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흐름을 분명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기술적으로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차트를 잘 보든 못 보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 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그냥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는 쉽지 않아요. 돌파하는 게. 그래서 뭐 이런 상승 나왔을 때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과연 이걸 이렇게 쉽게 뚫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쉽지 않다. 쉽지 않은 모습에서 똑같이 전 저점에 대한 이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음 흐름에 대한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탈 시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약 보겠습니다. HLB 제약도 지금 추가 하락. 자,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상당히 지지가 잘 되고 중요한 자리 그리고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잘못된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이 자리가 깨지면 뭐한다? 하락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은 정리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되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킬 거야. 중요한 자리야. 매수해도 돼. 라고 하지만 이탈되면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중요한 자리인데 이탈이 되면 안 좋은 거다. 근데 이게 아니죠.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 좋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한다든지 대응에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저점은 분명하겠죠. 단기 저점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 단기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저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넥사이언스도 보시면 지금 한번 여기에서 이제 밀리고 나서 자, 이제 다음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음 자리로 가는 것인데 외인, 자, 프로그램, 외인, 개인 매도 손절을 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야, 이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기관과 외인과 프로그램은 어떤, 물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니까 개인이 매수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개인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의 패턴만 말씀드려보면 자, 이 흐름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얼만큼 나오느냐 이 판단에 따라서 분명히 좀 계좌에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꺾어지진 않는다. 반등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반등에 대한 것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LB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그래도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자, 지금 전에도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저점에 대해서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을 왜 쉽게 잡을 수 없냐라는 것은 이게 물량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올라가면 이게 저항이니까 못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물량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밀었을 때도 저항과 같은 그리고 저항보다 더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도 자,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누를 때, 하락할 때도 더 누르는 그러한 물량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누르는 물량을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 밑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쳐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점을 쉽게 잡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는 함부로 저점을 잡을 수가 없고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많은 분들이 여기가 물타기 자리다. 여기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기는 하시지만 다 저보다도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과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이렇게 보이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내려왔다라고 해서 여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맞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는 매도 물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였는데 사실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지금은 쉽진 않아요. 저점 잡는 게. 그래서 여기는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신 것들이. 근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여기다라고 판단했을 때 뭐 매수든 어떤 뭐 추가 매수, 물타기 어떤 대응을 하실 때 그 판단에 있어서 이 위치도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탈을 또 무조건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만약에 들어 올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을 겁을 내지 마시고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제 의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개별적인 판단에 있어서 틀리면 돼. 제가 말씀드리던 누가 얘기를 하던 그것에 있어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뭐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누구의 의견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땐 개별적인 판단 과감하게 하실 필요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자 여기에서 생각을 했는데 좀 아니다 그러면 뭐 정리한다든지 물량 줄이고 다시 여기에서 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자 이거는 매수고요. 그럼 매도는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여기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이탈되면 손절 또는 여기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면 손절 이거 이렇게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 위치 그냥 여기든 이렇게 보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리를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뭐 여기 자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시던 그 판단에 맞게끔 좀 어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일부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LB에서는 좀 자세하게 오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는 어떠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질문에 대한 것보다는 결정을 그냥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것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생명과학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하죠. 뭐 이 자리가 매수 자리 아니었냐? 지금도 매수 자리 아니었냐? 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과감하게 매수도 해보시고 이탈되면 손절, 이탈되면 정리 다시 잡고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리가 이탈되면 비중 줄이고 또 이탈되면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의사는 좀 의견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별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HLB를 가지고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 자 오늘 이제 중요한 흐름이 어떤 흐름이죠? 제가 이제 캔들 하나하나가 모두 밑골이든 아니면 캔들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다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올라가다가 이 밑에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다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자리 다 뚫고 올라가면 맨 위에 기준이 되는 캔들이 뭐가 있죠? 기준이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죠. 자 여기 자 45,000원대 그쵸? 이 캔들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도 보시면 돼요. 오늘도 자 30분 차트입니다. 자 30분 차트 돌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 안착 그쵸? 여기 밑에 안착도 해줬고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오는 모습 자 이렇게 돌려주고 일단은 하단에 대해서 안착 상승 나오고 추가 상승 나왔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돌려줬죠. 돌려주고 중요한 자리 안착 상승 좀 눌리는 모습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반등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어디다? 자 여기 보세요. 고점이 얼마죠? 41,800원이죠. 41,800원. 자, 이 위치가 어디다? 최저점인 이 자리. 자, 11월 4일 최저점 41,800원. 그쵸?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왜 저항이 생기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 뭐라고 드렸죠? 올라갈 때 여기 뚫고 기준이 되는 밑골이 밑면 윗면 다 뚫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캔들을 하나하나 가겠다. 그쵸? 거기에 마지막에 걸려서 저항받고 빠졌죠. 그럼 지금은 자, 맨 밑에 이제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럼 여기에서 뚫어야 될 게 뭐가 있다? 이 면을 뚫어야 돼요. 이 면을. 여기 종가. 종가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종가를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 다음 자리가 어디죠? 여기 보시면 최근의 모습. 다음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를 뚫으면 어디? 다음 자리. 아니면 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다 뚫고 가는 거죠. 하나하나 다 뚫고 올라갈 때 어떻게 그 다음 자리를 보면 돼요. 그 자리가 저항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흐름이 저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눌리고 올라가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위치에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겠느냐. 제가 강조한 게 뭐가 있죠? 횡보죠, 횡보. 횡보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 횡보의 움직임의 특징이 있어요. 이 횡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러한 횡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HLB가 상당히 좀 어떻게든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면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감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딱 뚫고 나가지 못하면 또 감싸요. 그러니까 이 감싼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패턴이 보여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주는 이런 패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개인들을 가장 좀 꼬시기 쉽게 하는 매수해라 매수해라 라고 좀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래서 감싸면서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다가 또 그러니까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면 또 감싸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감싸는 걸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자, 확실하게 좀 올려주는 또는 다시 한번 올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횡보만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또 과하게 말씀드리면 또 좀 이상하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잘난 척한다. 뭐 너만 아는 것처럼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지만 일단은 좀 확인해 주실 분들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흐름 또 이 패턴에 대해서 확인을 계속 해 주시면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드시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급등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뭐 기초 반등이라든지 지지되는 자리 이 패턴을 좀 알아가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많은데 이러한 패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턴을 잡아먹는 조그만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 그게 언제 나올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돌려준다. 그래서 저점을 함부로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패턴을 잡아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장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캔들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확실히 좀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또 장중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